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여야 간 특검 공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에 중수청, 그러니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설치를 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안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들어볼까요? 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다 아시다시피 권한에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네. 검찰을 공소기관화하는 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본질입니다. 네. 그런 취지로 지난해 10월에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했고 그 후속 조치로 입법 취지에 맞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발표된 건 물론 초안입니다. 네.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한 것이죠.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 의견을 들어서 정부안이지만 초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는 것이죠. 어제 발표된 안을 살펴보면 검찰 개혁이 한마디로 검찰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검찰을 되살리려고 하는, 검찰권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좀 황당한 건데요. 네. 어떻게 국회에서 또 대통령도 모두가 다 수사기소 분리,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대통령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분이고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정부조직을 했는데 후속 조치로 마련된 공수처법, 중수청법이 그 취지에 어긋나는 그 취지가 몰각되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좀 어이가 없는 일인데 겉으로 보면은 공소청법이라는 게 검찰청법 대신 만들어지는 건데 검찰을 공소기관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직접 수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소 분리가 법으로 구현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공소청법에 엉뚱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거를 검사에 직무로 했어요. 여기서 다른 법령에 정하는 사항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냐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의 보안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은 보안수사권 존폐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 존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후속법안을 마련하려면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같이 내용을 발표해야 돼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빼고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발표하면서 형사소송법은 나중에 6월 달에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한 3월부터 지방선거 때문에 엄청 바쁘거든요. 6월이 되면은 그게 무슨 시기가 되느냐? 국회 전반기가 끝나요. 이건 국회 법사위원회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8월 달 되면 민주당이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돼요. 이게 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시끄러운 쟁점이 되는 형사소송법 보안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아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이 틈을 타서 형사소송법을 졸속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형사법 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형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청법에 보안수사권 유지를 전제로 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소청은 이제 검찰청을 대신하는 거긴 하는데 과거 검찰청의
그 구조를 과거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복붙하듯이 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과거 검찰청법은 검사들의 여러 가지 특권들을 규정해 놨거든요. 네.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안 없애고 그대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대검, 고검, 지검, 지청 이렇게 검찰이 그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는데, 고검은 필요 없으니 없애야 된다는 것이 그 이번에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거든요. 예. 근데 공수청을 보면 고등 공소청이 들어가 있어요. 검찰청은 대표적으로, 고등 검찰청은 대표적으로 세금 낭비하는 곳이고 아무 할 일 없는 놀고 먹는 곳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거든요. 네. 하물며 이게 공소청이 됐는데도 이게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게 검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발상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단이 다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네. 또 하나는 이 검찰개혁단 일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봉옥민정수석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데는 봉옥민정수석 탓이 커요. 봉옥민정수석은 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봉옥민정수석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실패로 몰아가려고 하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 대통령께서 빨리 봉옥민정수석을 해임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공소청법 말씀드렸는데, 중수청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중수청에서 인력구조를 이원화했어요.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예. 이래서 수사사법관은 누가 가느냐? 검사가 가요. 전문수사관 누가 가느냐? 검찰수사관이 갑니다. 현재의 검찰 구조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돼 있는 구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다. 또는 공소청, 이제 간판을 바꿔단 공소청의 식민지다. 네. 이렇게 그 지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전면 원점에 재검토해야 되고, 형소법과 같이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예. 네, 앞서 답변해 주신 부분과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까 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논의를 하고, 그러면 정부가 이를 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여권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그 민주당 내 지도부에서는 그걸 좀 수습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또 오랜 기간 그 수사 현장에 계셨으니까 전문가라 이 사안은 좀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한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에서 수기를 하시고, 네.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아주 적절한 지시를 하셨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정 간에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일을 주도한 봉옥 민정수석, 또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단 이쪽과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강한 비판을 받고 있으니 조율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법안을 수정을 하자, 이렇게 그 당정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결국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긴 하지만 정부 안으로 만들어진 안을 국회로 보냈을 때 여당이 민주당이 이거를 반대하고 수정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고 해서 그 법안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에 민주당에서 의총을 한다고 하니까 네.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겠죠. 이때 바람직한 결론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구현되어야,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수를 부려가지고 꼼수로 보안수사권을 남기려고 하는. 예. 어저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이 왔다가 일부 의원들한테, 박지원 의원인가요? 그분한테 그 보안수사권 남기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예. 그리고 박은정 의원한테 이거는 꼼수예요 라는 그 지적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정성호 장관
정부의 대표에서 온 정성호 장관이 이런 부분을 잘 새겨들어서 수사기소 분리를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은 검찰 제2의 검찰청을 만들거나 심지어 폐지된 검찰의 중수부를 6개 더 늘려서 만드는 것이다. 6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번에 만들어진 중수청을 각 고검 단위에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고검이 6개 있습니다. 그 6개의 고검에 설치하면은 결국은 제2의 그 검찰청, 제2의 중수부를 6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지적을 잘 새겨들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하게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네, 그 공소청의 고등공소청도 폐지하고 네. 그다음에 중수청의 신분을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하고 해서 애초에 국회 입법 취지에 맞게 법안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그 10월에 이제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폐지를 위해서 이제 정부안이 이제 처음 나왔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설왕설래하고 논박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수사기소 역할이 그대로다 이런 비판에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쨌든 발전적으로 좀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에 이 첫 질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나머지 질문은 앞으로 한 10분 동안에 좀 한 4개 정도 네. 여쭤보고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의 대표끼리의 이제 만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좀 의미 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을 추진하기로 이제 뜻을 모았고 또 김병기 의원의 구속 수사도 촉구를 했고 만약에 미진하면 이에 대한 공동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두 정당의 대표 간의 회동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시고 이게 지방선거까지 어떤 연대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포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할 것으로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나아가서 이게 이제 지금 내일 모레인가요? 15일인가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큰 타격이라 하면 우현정당 심판 제소가 돼버리거나 예. 또는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의 대선 때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나와버리거나 하면 선거 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수백억의 400~500억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국민의힘이 막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당 해산, 뭐 선거 비용, 뭐 4~500억 반환, 뭐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소재를 묶어가지고 네. 최대한 한번 이런 상황을 좀 맞불을 놓는 상황인가? 맞불을 놓으면서 한번 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볼까 이런 취지에서 이준석 대표도 같은 생각일 테니까 네.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제가 볼 때 김병기 의원에 대한 특검은 조금 아직은 좀 무리라고 보입니다. 현재 오늘 김병기 의원이 제명됐지 않습니까? 제명된 국회의원 한 명의 뭐 어떤 비의혹을 가지고 네. 특검까지 하자고 하면 앞으로 뭐
모든 수사를 다 특검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네.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네, 또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 이런 작정인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의 입장 어떤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처리돼야 되고요. 네, 이번에 그 3대 특검이 성과를 많이 내긴 했지만 3대 특검에서 규명을 못한 일들이 사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또 특검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3대 특검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특검으로 해서 지금 170일인가 아마 이렇게 예정된 것 같은데, 요 3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뭐 내용 말씀 너무 길어서 그런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또 최혜병 특검에서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그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남아야 될 너무 중대한 사안들이잖아요. 이게 내란과 관련된, 또 대통령 부인께서 뭐 고속도로를 뭐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거나, 양평 고속도로 말씀드리는 거죠. 네. 뭐 이런 데서 이게 그 국민들이 이런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특검 2차 종합특검 불가피하다. 네. 이건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은 질문 이제 2개인데 한 2분 정도씩 나눠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이제 또 다른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19일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정상대로 진행이 될지 청문회 예상 뭐 좀 들어볼까요? 청문회가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문회가 뭐 의혹을 너무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청문회 개선 논의도 많이 있지만 네. 이 훌륭한 장관감들이 청문회를 대상이 되는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문회를 고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장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막 의혹 부풀리기에만 집중해서 사람 망신 주기, 신상 털기, 네. 여기에만 집중된 청문회는 좀 개선돼야 됩니다. 좀 정책 질의 위주로 해서, 특히 이해훈 장관, 기재부 장관 자리는 더구나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 막중한 자리고 예. 정책 질의에 좀 집중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재 그 세종시장에 요구되는 그 요건, 필요한 자질은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이제 남은 문제가 대통령실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 네. 이것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국회 방송도 이전해야 되고, 네, 이런 그렇죠. 이런 그 국회가 완전히 이전해야 되고, 네. 대통령실이 완전히 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이게 그 대통령실 또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속도와 방향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치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세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선거 연합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 때 선거 연합을 해서 국힘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선거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연합이라는 게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세종시장 후보에 나선다 하는 것은 결국 세종시장의 범여권 단일 후보로 제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저만 가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일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쪽으로 단일화돼야 된다는 그렇죠. 입장이신 거죠? 예, 예, 단일화 알겠습니다.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을 모시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